닥터 카일입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 저희는 감염관리팀의 지침에 따라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끼고 필요하면 가운까지 입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인류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미생물과의 전쟁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 여과되며 습도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중앙 통제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의학의 기본이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감염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라는 원칙 말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와서 동료 의사의 멋진 새 아파트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거대한 문화적 그리고 의학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환상적인 야경, 그리고 최첨단 가전제품까지. 하지만 제가 잠시 손을 씻기 위해 들어갔던 욕실에서 저는 직업적 본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너무나도 청결하고 현대적인 그 공간, 그 반짝이는 타일과 거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위험들. 제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그 욕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마이크로 정글일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정글 속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욕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이 아닙니다. 미생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곳은 따뜻한 수영장과 24시간 제공되는 뷔페,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새로운 숙주를 갖춘 5성급 호텔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비용을 바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약, 화장품, 수건, 면도기. 여러분이 무심코 그곳에 던져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미생물의 번식 기지가 되고 독성 물질의 공장이 되며 결국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과학적 증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길고 어쩌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욕실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무대가 되는 한국형 습식 욕실의 구조적 결함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아파트 건설 붐 속에서 건축의 효율성은 공중보건학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배관을 한 곳에 모으고 좁은 공간에 모든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 탄생한 습식 욕실은 그 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욕실의 기본은 건식 즉 습기 제어입니다. 샤워 공간은 유리문이나 두꺼운 커튼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강력한 환풍기가 돌아가며 내부의 습기를 강제로 외부로 배출합니다. 바닥은 거의 물 한 방울 없이 건조하게 유지되죠. 하지만 한국의 욕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배수구처럼 기능하는 습식 구조는 한 번의 샤워만으로 공간 전체를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바이오필름 때문입니다. 바이오필름이란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적한 점액질 막을 형성하며 뭉쳐있는 거대한 미생물 군집 도시입니다. 형성 과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먼저 몇몇 선발대 박테리아가 타일이나 실리콘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이들이 정착에 성공하면 쿼럼 센싱이라는 동료 박테리아를 불러 모으는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곧이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모여들어 EPS라는 끈적한 다당류의 막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필름입니다. 여러분이 욕실 타일 사이나 배수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분홍색 물때나 검은 곰팡이가 바로 이 바이오필름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일반 세제나 소독제에 대해 일반 박테리아보다 수백, 수천 배나 강한 저항력을 갖는 요새입니다. 단순한 락스 스프레이는 이 바이오필름의 표면만 살짝 태울 뿐
그 내부의 미생물 군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견고한 성벽에 화살 몇 개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습기가 마를 틈이 없는 한국의 욕실은 타일, 실리콘, 칫솔 꽂이, 심지어 샴푸통 바닥까지 모든 표면이 이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이 바이오 필름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몇 악명 높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스퍼질루스 푸미가투스라는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공기 중에 미세한 포자를 퍼뜨리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혹은 환자들의 폐에 들어가면 아스퍼질루스증이라는 치명적인 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 조직의 곰팡이 덩어리, 즉 아스퍼질로마를 형성하여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혈관을 뚫고 들어가 전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분홍색 물때의 주범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입니다. 보통은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을, 상처에 닿으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기해감염균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균의 상징과도 같은 황색 포도상구균, 특히 MRSA입니다. 이 무서운 슈퍼박테리아는 습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며 당신의 손과 수건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당신이 매일 몸을 씻는 바로 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배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비극 의약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욕실에 보관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약을 도구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약의 유효 성분은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실의 뜨거운 증기와 습기는 이 화학 구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약을 변질시키는 주범입니다. 약은 유효 성분 외에도 약의 형태를 유지하고 흡수를 돕는 다양한 부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기는 이 부형제를 부풀리거나 끈적이게 만들어 약이 위장에서 제대로 녹지 않게 방해하고 이는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항생제 시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열이 날 때 먹이는 이 시럽을 욕실에 보관하면 습기가 약에 스며들어 농도를 변화시키고 심한 경우 세균이 번식하여 약이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효능이 떨어진 항생제는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설프게 세균을 자극하여 항생제 내성만 키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는 어떻습니까? 비타민C는 빛과 열, 습기에 너무나도 약해 욕실에 며칠만 두어도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설탕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레보티록신 성분의 약은 극도로 민감하여 아주 작은 용량 변화에도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욕실의 습기는 이 민감한 약의 효능을 매일매일 미세하게 변화시켜 환자의 몸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약은 열쇠와 같습니다. 정확한 모양의 열쇠만이 질병이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습기는 그 열쇠의 정교한 부분을 녹슬게 하고 마모시켜 결국 아무런 자물쇠도 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피임약처럼 정확한 호르몬 용량이 중요한 약의 경우 욕실 보관으로 인한 미세한 성분 변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박 부장님의 사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혈압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고 하루에 10,000보씩 걷습니다. 그런데 왜 제 혈압은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걸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약 보관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바로 먹어야 잊지 않아서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그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바로 그의 욕실이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샤워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그의 혈압약 성분을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먹은 것은 정상적인 혈압약이 아니라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약의 잔해였던 셈입니다. 그가 약 보관 장소를 건조한 침실로 옮긴 뒤 그의 혈압은 불과 며칠 만에 기적처럼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안도하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화장품과 콘택트 렌즈입니다. 당신이 큰마음 먹고 장만한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그 작은 병 안에 든 것이 피부를 위한 영양분이 아니라 세균을 위한 배양액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화장품 속 보존제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 매일같이 온도와 습도가 급변하는 욕실의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크림을 떠서 바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은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를 비싼 크림이라는 영양 만점 배양토에 옮겨 씹는 풋과 같습니다. 여기에 샤워 후에 따뜻한 온도가 더해지면 이 박테리아들은 밤새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합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어제보다 수백만 배는 더 많아진 세균 덩어리를 다시 얼굴에 바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뾰루지, 지긋지긋한 모낭염,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도 좀처럼 낫지 않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 보관된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가 녹농균에 오염될 경우 눈에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켜 미생물성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력 저하를 넘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콘택트 렌즈 사용자들입니다. 렌즈 보관 케이스와 세척액을 욕실에 두는 것은 눈 건강을 담보로 하는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수돗물이나 습한 환경에 존재하는 가시아메바라는 미생물이 렌즈 케이스 안에서 증식할 경우 이 아메바가 각막을 파고 들어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가시아메바 각막염을 유발합니다. 이 질병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각막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보는 눈을 위해 제발 화장품과 렌즈 용품을 욕실 밖으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 비극은 가장 교활한 암살자 방향제에 의해 벌어집니다. 욕실의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향기로운 방향제가 사실은 향기를 내뿜는 독가스일 수 있습니다. 시중의 저가 방향제에는 향을 멀리 그리고 오래 퍼뜨리기 위해 프탈레이트와 같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여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수용체에 마치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결합하여 신체 시스템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교란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몬이나 소나무 향을 내는 리모넨 같은 테르펜 계열 물질은 공기 중에 오존과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해냅니다. 당신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당신의 욕실을 발암물질 생성 공장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후각 피로라는 현상입니다. 우리 코는 같은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향, 더 많은 개수의 방향제를 사용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사량에 가까운 화학물질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불쾌한 냄새의 원인은 곰팡이나 세균입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향기로 덮으려는 시도는 쓰레기, 더미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극의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매일 당신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과 면도기입니다. 당신이 사용한 축축한 수건은 미생물에게는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당신 몸에서 나온 피지와 각질은 훌륭한 영양분이 되고 수건의 무수한 섬유 가닥은 숨기 좋은 은신처를 제공하며 축축한 습기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변기물을 내릴 때
공기 중으로 비산하는 대장균까지 합세하면 당신의 수건은 그야말로 세균 담요가 됩니다. 이런 수건으로 세수를 하고 몸을 닦는 행위는 애써 씻어낸 몸에 다시 세균을 코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토피나 피부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자극원이 되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 간의 수건을 함께 쓰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나 결막염, 심지어 사마귀 바이러스 HPV까지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면도기는 더욱 직접적인 무기입니다. 면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 상처를 피부에 남깁니다. 만약 욕실에 방치되어 녹이 슬고 세균이 번식한 면도날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 속으로 세균을 직접 접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도날에 흔히 서식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 미세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 붉고 고름이 차는 끔찍한 모낭염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감염이 더 깊이 진행되면 피부 전체가 붓고 열이 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동화지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입니다. 당신의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당신을 응급실로 보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견고한 요새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욕실은 외부의 적을 막는 성벽이 아니라 적군을 몰래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 안에는 세균과 곰팡이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식은 힘이고 아는 것은 곧 예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신의 욕실을 위협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건강과 회복의 성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가족과 함께 욕실 건강 5대 결의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모든 의약품과 화장품, 콘택트 렌즈 용품을 욕실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둘째, 모든 종류의 인공 화학 방향제를 제거하고 하루 2번 30분 이상 문을 활짝 열어 환기한다. 셋째, 한 번 사용한 수건은 절대로 욕실에 다시 걸어두지 않고 즉시 건조한 곳으로 옮겨 말리거나 세탁한다. 넷째, 면도기는 사용 후 알코올로 소독하여 욕실 밖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다섯째,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을 들인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변화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